씨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한번 이렇게 드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주서를 제기하고 배우서를 제기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믿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제 김어준 씨는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할머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최영선 대표가 공주장하는 바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민 기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이용수 할머님도 나섰고 수양딸도 직접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용수 할머님은 쓴 기자회견문을 읽지 않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 얘기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어준 씨는 수양딸이 그렇게 쓴 게 맞는지 7명이 8명이 협업을 호텔방에서 한 거지 모르겠다. 의구심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엊그제도 분명히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한 다음에 뭐 추정을 한 다음에 명백해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이용수 할머니 쓰지 않은 게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어제도 역시 내가 언제 뭐 사전 누가 배우서를 제기했느냐, 그죠?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근거가 뭔지 저는 계속 묻고 있는데 본인은 근거는 되지 않고 자신의 추정,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명백하다,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진짜 계속 저는 지금 우상호 의원의 얘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흔들 수 없자 메신저를 흔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기억이 흐릿하다 이렇게 했다가 기억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배우 소리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은 오히려 뭐 시기심, 질투 이런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할머니의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건데 이 자체가 아까 박정화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맞고 윤 당선자가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싸움이 아닌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자, 목을 많이 걷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언론에서 할머니도 모르는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의혹들에서 해명을 하자.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계속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물고 늘어지는 건 마치 이용수 할머니 대 윤 당선자의 싸움처럼 그런 구도처럼 만들려는 그런 약간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 명백하게 이 문제 자체가 오히려 정의원 활동을 왜곡하게 만든다. 그걸 어제 정의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정의원 이나영 이사장이 어제 수요 집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 씨 들으라고 한 얘기를 이건 사실 김어준 씨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이것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대화 활동이라는 게 어쨌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시작된 활동인데 피해 할머니가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의원은 반성을 하고 30년 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정의원이 지난 30년을 그야말로 부정당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의원이 할머니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이 잘 좀 생각하고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직접 이 음모론 배우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예. 분명합니다. 누구도 하나 거둔 사람이 없었어요. 7, 8명도 아니고 한 명이 같이 나는 혼자 못 자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수양단에 그 사람한테 이걸 내가 썼는데 도를 좀 똑바로 내가 이대로 써다가 했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는 게라 가지고 뜻합니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김어준 씨는 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제기한 배우의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음모론에 수양딸이 재반박했습니다.
시끄럽고 사과나 해라. 궁금하면 전화로 확인할 일이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전화 와서 잘만 확인하더라. 라고 수양딸 분도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서부대 김어준 씨의 개인 방송에 네.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대거 출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을 두고 많은 조간신문에서 김어준이 정말 실세인가 보다 라는 해석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이제 실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정보 취득의 관점에서 보면 네. 저도 그 김어준 방송도 듣고 사실 뭐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튜브도 좀 다양하게 보는데 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그 일을 가지고 그 해석이라든지 관점이 사실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어준 그 사회자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배우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행여 그 이용수 할머니를 또 다른 일부의 세력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도 많이 뵙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가자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뭐 이야기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본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김어준 사회자가 이야기한 거는 7, 8명이 협업을 했든 한 명이 협업했든 그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선거를 나가든 해도 자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구술로 하더라도 대신 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논란의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네. 자, 만약에 정말로 김어준 씨가 걱정이 돼서 할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할머니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계속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도도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최민희 의원은 김어준이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말도 반은 맞는 거고, 그리고 할머니가 내용을 불러주셨다. 네. 네, 그 얘기도 맞는데 사실은 정보 교류를 서로 하고 계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유독 김어준 씨가 얘기하면 음모론이고 미래통합당 쪽에 정치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그건 의혹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도 네. 자기가 보기에 이러이러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의혹적이죠. 어떻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의혹제기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저는 뭐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제 추측만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게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난주쯤 뭔가 이렇게 그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 측의 손절매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번 주에 훅 하고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배우설, 음모론, 거기다가 어제는 심지어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내가 먼저 되고 싶어 했었던 욕심꾸러기다라는 일종의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게 해서 폄훼죠.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좀 조금 이따 뭐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85% 이상이 검증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또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거든요. 이 모든 본질을 흐리려는 마지막 이 모습들이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음모론, 배우론 얘기하고 또 연일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의 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저렇게 그 본질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폄훼하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면 저는 점점 이렇게 늪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김어준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 좋아하는 김어준. 마약 탐지견이 딱일 듯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진중권 교수가 추가 글을 올립니다.
마약 팀기견을 모독했다는 비난이 쇄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